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 더 선명한가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야를 실행할게요. 그렇군요. 제가 지난 수업 때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장 및 이제 프로그램 마야를 이제 프로젝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야는 뭐 여타 다른 어도비나 일러스트, 뭐 포토샵처럼 그냥 바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야로 뭐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선 메뉴바에 있는 파일을 들어갑니다. 파일에서 프로젝트 윈도우. 자, 먼저 프로젝트 세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먼저 이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선 저는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혹시 D 드라이브나 C 드라이브 사용하실 텐데 D 드라이브에 아마 용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 D 드라이브나 아니면 C 드라이브도 좋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마야를 공부할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선 임의로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저는 테스트라고 우선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만 있었군. CM코라고 하나 그냥 만들게요. 임의로. 그리고 CM코에 들어가셔서 여기 주소가 있죠? 이 주소를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반드시 한글 경로가 껴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다 영어로 경로가 되어 있죠? 여기 중간에 한글 경로가 껴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윈도우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아마 한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경로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경로에 한글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주소를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파일에서 프로젝트 윈도우 new. 아마 여러분들은 디폴트 값으로 new로 이미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로케이션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락인에 되어 있는 것을 다 지워주시고 아까 제가 복사를 했던 주소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셀렉트를 해줍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시작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커런트 프로젝트에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자동차 모델링을 시작할 거다. 그럼 뭐 CM코 반드시 영어로요. 스페이스바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더바 카 언더바 01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accept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럼 제가 아까 만든 경로에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CM코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주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CM코 car project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많은 폴더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asset, autosave, 캐시, 클립, 데이터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생성된 폴더를 이제 프로젝트 폴더라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까요? asset. 지금 들어가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작업할 때 넣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넣는 방법은 달라요. 저는 여기 asset 폴더라는 폴더에다가 이제 무료 asset 파일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free 3D 모델링 이렇게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직접 다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도 많이 구해옵니다. 저는 이렇게 무료 데이터들을 여기 assets라는 폴더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그리고 오토세이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저번 수업 때 오토세이브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요. 오토세이브된 파일들은 자동적으로 여기 오토세이브라는 곳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캐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어요. 캐시는 어떤 시뮬레이션 된 것들을 저장해가지고 그런 수치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클립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데이터 폴더에는 저는 여기다 주로 그걸 넣습니다. 뭐 텍스트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이나 혹은 일러스트 혹은 서브서스 페인터 이렇게 마약 아닌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만든 데이터들 있죠. 뭐 PSD 파일, AI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파일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 파일. 이미지스 파일은 우리가 나중에 렌더링을 걸게 됩니다. 뭐 한 장 렌더링을 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 치면은 뭐 몇백 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렌더링 이미지들이 다 이미지스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건 마야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무비스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렌더 데이터도 필요 없고 씬 어셈블리 필요 없고 씬은 우리의 마야 파일입니다. 마야 파일이 씬에 저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했고 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대충 뭐 간단하게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럼 프로젝트 세팅이 된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경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이건 제 윈도우 계정 이름이에요. 데스크탑 안에 CM코 안에 CM코 car 프로젝트 안에 씬 안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뭐 car 0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씬 파일은 나중에 02, 03, 04 뭐 나중에는 뭐 89, 100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애초에 그냥 01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꺼도 되는 겁니다. 네, 종료다 치고 지금 이제 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MB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야 파일입니다. 마야 파일은 씬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사운드, 뭐 나중에 이제 음악에 맞춰서 박자감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운드 파일들을 이 사운드 폴더에 내가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소스 이미지, 여기는 이제 약간 뭐랄까 마개 같은 곳이에요. 온갖 파일들을 대부분 다 여기 넣습니다. 우선 텍스처 파일들 있죠. 텍스트 파일들도 다 소스 이미지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레퍼런스 이미지들 혹은 간단하게 테스트 렌더링 해보던 이미지들 대부분 잡동사니들을 이 소스 이미지에다가 다 넣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HDRI를 깔 거고 뭐 메타리얼들을 뭐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소스 이미지라는 폴더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잡동사니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다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뭐 아이로봇, 뮤지엄, 뉴 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소스 이미지에도 잡동사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좀 유의해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런 의문들을 가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왜 귀찮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저장해서 하냐? 그냥 바로 저장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텍스처 파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렌더링된 이미지들을 그냥 내 멋대로 예를 들어서 텍스처 파일들은 여기 바탕화면에 들어있고 또 렌더링된 이미지들은 뭐 D 드라이브 안에 뭐 한경 CM코 안에 들어있고 뭐 어떤 텍스처 다른 프로그램은 뭐 여기 마야 폴더에 들어있고 이렇게 온갖 내 경로에 한 곳에 저장된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으면요 내 컴퓨터에서는 불러올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폴더를 가지고 잠시만요. 이 파일된 폴더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대로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학원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학원에 작업을 된 걸 저장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경로가 막 이곳저곳으로 흐트러져 있으면은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 경로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야가 임의로 설정을 해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씬, 이미지, 소스 이미지 그대로 있죠? 이 이미지들 경로를 그대로 만들어줘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해줘야지 이 파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작업을 했다고 칩시다. CM코 카라 프로젝트를 저장을 다 했어요. 이제 내일 다른 컴퓨터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우클릭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메일로 보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받아서 압축해제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른 컴퓨터로 왔습니다. 다른 컴퓨터로 왔을 때 저 프로젝트를 불러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불러오냐면은 여기 보시면 열린 폴더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누르시고 Set Project, Set Project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Set Project라는 창이 뜨고요. CM코 Car Project 우리가 뭐 어디든 뭐 받아왔겠죠. 뭐 메일에서 다운받아오든 한번 클릭하시고 Set 누르시면은 내가 집에서 했던 환경과 똑같이 맞춰집니다. 경로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et 프로젝트를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테스트 해볼 것이 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모델링 해볼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굳이 Set 프로젝트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좀 이제 틀에 맞춰서 좀 경로를 정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 것이다. 그럴 때는 Set 프로젝트를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파일,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Set 프로젝트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컴퓨터 갔을 때 그대로 경로를 받아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하게 되면은 다 날라가 있어요. 태엑쳐도 못 불러오고 다 까먹게 됩니다. 또 여기 뭐 오류 뜨겠죠? 못 불러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셋 프로젝트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어서 한번 저번 시간 복습을 해볼까요? 저번 시간 때는 우리가 마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습니다. 여기 메뉴바에서 우리가 우선 배울 것은 메쉬, 에딧 메쉬, 메쉬 툴.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에딧 메쉬를 배우다가 중간에 끝났죠. 그리고 쉘프 바에서 다양한 도형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에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불러왔는지 화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채널 박스에서 조금 더 다양한 수지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컴바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컴바인 했다. 그러면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고 이 히스토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컴퓨터에는 무리가 돼서 자주자주 지워주는 곳이 좋다. 지워주는 단축키는 뭐 파일, 죄송합니다. 에디트, delete by type, history 여기서 지워도 되지만은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냥 잡고 Alt, Shift, D 누르면 기록이 싹 없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좀 쾌적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타임라인 바는 아직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질을 맞을 때는 재질을 다룰 때는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라는 창에서 재질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질을 다루는 단계는 아니라서 이건 추후에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크립트 이런 거 아직 필요 없다 했고요. 그리고 Alt 누르고 좌클릭, Alt 누르고 미들 클릭, Alt 누르고 우클릭으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Q, W, E, R
이걸로 각각의 도형들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8, 오브젝트 모드 F9, 벌텍스 모드 F10, 엣지 모드 F11, 페이스 모드, 점섬 면 모드죠. 마찬가지로 WQ, W, E, R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수업이 여기까지였죠. 그리고 이제 에디트 메쉬에서 컴포넌트 모드를 수정하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것이 이 브릿지였죠.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우선 그리드 아이콘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곽선 와이어프레임이 보이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T 눌러서 서브 디비전 444 뭐 이렇게 해줄게요. 어제 설명드렸던 것이 이 엣지의 수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엣지는 4개인데 여기에 지금 8개다. 이렇게 되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엣지가 4개인 상태에서 여기도 똑같이 엣지가 4개인 상태. 그리고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이 필요하다 했었죠? 같이 잡고 메쉬에서 컴바인이라는 명령이 먼저 있어야지만 우리가 브릿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엣지를 선택할 때 하나씩 잡고 해도 되지만은 그냥 더블 클릭해도 자동으로 마야가 인식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더 엣지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그리고 브릿지 여기 있는 것도 브릿지 아이콘이고요. 혹은 에딧 메쉬에서 브릿지를 눌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것이 이제 브릿지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에딧 메쉬에서 또 진행을 해볼까요? 자주 쓰는 것이 또 서큘러 라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큘러 라이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직은 아마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서큘러 라이즈는 이런 식으로 페이스 모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면을 4개를 잡고요. 에딧 메쉬에서 서큘러 라이즈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됩니다. 이게 신기할 수도 있고 안 신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서큘러 라이즈라는 기능이 마야 2018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마야 2020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마야 18년도부터 들어온 신기능이에요. 이게 최신 기술이거든요.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럼 면수를 세워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럼 이 원기둥도 팔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브 디비전 액세스 지금 24각형 원기둥이에요. 이거를 8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탑뷰에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와이어가 안 보이니까 와이어를 켜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원의 크기를 맞춘 다음에 이 큐브의 점을 일일이 이렇게 다 옮겨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힘들죠. 이런 식으로 작업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기둥을 주게 되면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마야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는지 그냥 서큘러라이즈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Shift 누르고 에딧 메쉬에서 서큘러라이즈 누르면 자동으로 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이제 추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실 기능입니다. 모델링을 할 때.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벌텍스 모드에서 다 잡고 여기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이 서큘러 라이즈는 벌텍스 모드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벌텍스 위쪽을 잡고요. 에딧 메쉬에서 서큘러 라이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이 되죠. 아래쪽은 네모난 모양, 위쪽은 동그란 모양.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밑에는 사각인데 올라갈수록 원이 된다. 이럴 때 서큘러 라이즈는 기능을 씁니다. 자, 다시 지워주겠습니다. 자, 서큘러 라이즈를 배웠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것이 머지라는 기능이에요. 죄송합니다. 멀지 설명하기 전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베벨과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컨트롤 E 단축키가 있습니다. 베벨에도 단축키가 있었죠. 컨트롤 B, 여기는 익스트루드는 컨트롤 E. 마야에서 너 이거 자주 쓸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단축키를 그냥 미리 만들어 준 겁니다. 익스트루드 굉장히 많이 써요. 진짜 엄청 많이 써요. 자, 면을 또 나눠주겠습니다. 2 정도 할까요? 자, 익스트루드는 99.9%를 다 페이스 모드에서 씁니다. F11이죠. 누르고 에딧 메시에서 익스트루드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면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시네마 4D에도 익스트루드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마야에도 똑같이 익스트루드가 있습니다. 잡고 에딧 메시에서 익스트루드 면 뽑고.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에딧 메시에서 익스트루드 누르니까. 그래서 그냥 컨트롤 E 누르면은 익스트루드의 약자죠. 그대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컨트롤 E.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방금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썼잖아요. 컨트롤 E로. 근데 내가 반복해서 익스트루드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사실 G키를 누르면 되죠. G. 이 G키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방금 가장 최근에 썼던 단축키가 그대로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썼던 것이 익스트루드죠. 그래서 G를 누르게 되면은 익스트루드가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ift 누르고 우리가 최근에 쓴 게 만약에 서큘러 라이즈를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면을 잡고 G를 누르면 어떤 명령어가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서큘러 라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썼던 명령어가 서큘러 라이즈이기 때문에 이 G를 누르면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컨트롤 E가 익스트루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익스트루드를 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기 면을 컨트롤 E 누르면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컨트롤 E를 눌러보시면은 익스트루드 된 건 알겠는데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무런 표현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그냥 컨트롤 E를 누른 채 면을 뽑아줘야 되는데 컨트롤 E만 누르고 면을 안 뽑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면은 사실 지금 익스트루드가 된 상태예요. 아주 미세하게. 지금 컴퓨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겹쳐지는 면이 반복되다 보면은 분명히 오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면을 한번 뽑아볼까요? 면이 뽑히죠? 왜냐? 지금 여기는 면이 두 개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나요? 자, 이쪽은 제가 익스트루드를 먹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먹이고 그냥 넘겨버리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정상적인 면이죠. 방금 내가 상상을 했으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면이 뽑혀 있죠. 네. 육안으로 보기에는 두 개 면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얘는 면을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 우리가 컨트롤 E를 눌러서 지금 익스트루드가 된 상태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익스트루드를 하려다가 그냥 깜빡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는 지금 면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꼬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고. 자, 에딧 메시에서 또 자주 쓰는 거. 자, 익스트루드 배웠죠? 멀지. 멀지라는 기능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폴리 모델링에서 정육면체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멀지는 이런 기능이에요. 조금 더 면을 생성해 볼게요. 4, 4, 4. 두 개의 점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점 하나, 이쪽 점 하나, 에딧 메쉬에서 멀지를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여기랑 여기랑 에딧 메쉬에서 멀지를 눌러도 되지만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것이 G키를 누르면 멀지가 또 바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 점 합치고 싶다. G.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멀지는 알아두셔야 할 게 두 개의 점에서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모두에 있는 점을 하나의 점으로 합치고 싶다. 여기서 멀지를 누르면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모으고 싶을 때는 Edit Mesh에서 멀지 바로 아래에 있는 멀지 to center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멀지는 두 개의 점만 합치는 기능이고요. 멀지 to center는 두 개가 초과된 점에 합치는 기능입니다. 이걸 눌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점이 합쳐집니다. 둘, 셋, 두 개 초과했죠? Edit Mesh에서 멀지 to center. 네, 그럼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지와 멀지 to center는 친구다.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기능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와서 여기는 아직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지? 그다지. 자, 이제 페이스 모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친구를 알아보겠습니다. Duplicate와 Extract입니다. Duplicate, Extract. 자, 어떤 기능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대충 눈 만들고 입 만들어 줄게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사람 모델링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듀플리케이트는 이런 기능도 많이 씁니다. 이 머리의 부피감을 그대로 따라서 면을 복사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딱 맞는 헤어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스 모드 있죠? 내가 만들고 싶은 머리띠 크게 그대로 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Edit Mesh에서 Duplicate를 누르고 창이 하나 뜰 거예요. Local Translate Z를 드래그 해주면 이런 식으로 면이 뽑히게 됩니다. 지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제가 컨트롤 혹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정해 볼까요? 네, 살짝만 떨어지는 상태로. 네, 아시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의 형태 그대로 똑같이 면을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수고스럽게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면을 따라서 면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브젝트가 두 개가 되게 됩니다. 열어보시게 되면 아웃라이너에서 면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Edit Mesh에서 이번에는 Extrac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xtract. 똑같이 면을 잡아보겠습니다. Edit Mesh에서 이번에 Extract를 누르고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Local Translate Z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랑 차이점이 보시나요? 아까는 내가 선택한 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면을 떨어뜨려 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을 그냥 바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아시고 상황에 각각 맞게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Duplicate, Extract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는 두 개로 분리되게 됩니다. 자,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뭐 Extract 쓰고 면 지우고 해서 지금 히스토리가 쌓였죠? Alt Shift D, Alt Shift D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6번 수업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3D 파이프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경험시켜 드리려면 초반에 조금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어서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메쉬, 에딧 메쉬는 이제 끝났고요. 한 가지 창이 하나 더 있었죠. 메쉬 툴.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거리게 될 겁니다. 메쉬 툴에서도 다양한 이제 툴들이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쓸 만한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쉽죠? 인서트 엣지 루프 하나랑 멀티컷. 인서트 엣지 루프, 멀티컷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쓰실 겁니다. 저도 모델링을 하면서 이 두 개밖에 거의 안 써요. 인서트 엣지 루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에딧 메쉬에서 뭐 서클 이렇게 바로 체크를 했었지만 사실 잘 보시면은 옆에
네모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는 이 옆에 체크박스를 더 많이 누르게 될 거예요. 바로 체크하는 것보다는 체크박스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툴 세팅이 뜨게 됩니다. 저는 리셋 툴을 한번 할게요. 리셋 툴은 모든 정보들을 한번 초기화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왜냐면 임의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리셋 툴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인서트 엣지 루프는 어떤 때 많이 쓰느냐, 여기 보시면은 maintain 포지션에서 multiple 엣지 루프라는 기능을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relative distance from edge, equal distance from edge는 자주 쓰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멀티 엣지 루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멀티플 엣지 루프에서 숫자를 만약에 4로 해볼까요? 엔터 누르고 내가 원하는 면에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아시겠나요? 내가 원하는 숫자에 맞춰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면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안에서 또 4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5개로 나누고 싶다. 그럼 이 안에서 또 5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기능을 쓸 때 우리가 인서트 엣지 루프를 쓰게 됩니다.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컴퓨터가 무리 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숫자로 하게 될게요. 10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누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프리뷰가 됩니다. 맞다 싶으면은 떼면 되고요. 눌렀을 때 나 이 방향이 아닌데? 그랬을 때는 그냥 컨트롤 Z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누르시면 되겠죠. 인서트 엣지 루프 기능이 끝났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Q로 돌아오시게 되어야 됩니다. Q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인서트 엣지 루프를 클릭하시고 만약에 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진행하시게 되면 계속 인서트 엣지 루프가 먹여요 이게 컴퓨터가. 그래서 인서트 엣지 루프를 이제 그만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때는 Q, 우리가 선택 단축키였죠. Q 누르시게 되면 이제 누르셔도 다시 선택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인서트 엣지 루프가 끝났다면 반드시 Q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면을 지우겠습니다. 다시 오브젝트를 불러올게요. 자, 메쉬 툴에서 우리가 인서트 엣지 루프를 대충 배웠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의 가장 친한 친구 멀티컷이 있습니다. 멀티컷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정말 조금 더 고품격스러운 모델링이라 할까요? 멀티컷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야에서. 자, 멀티컷은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멀티컷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멀티컷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컨트롤 쉬프트 X,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아요. 컨트롤 쉬프트 X, 컨트롤 쉬프트 X로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멀티컷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멀티컷은 어쩔 때 많이 쓴다면요. P 누르고 444 엔터. 컨트롤 쉬프트 X. 아직 못 외우시겠다 하시면 그냥 메쉬 툴에서 멀티컷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보시면은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뜰 거예요. 미리 보기가. 여기다 그릴 거지 이런 게 지금 마야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점을 클릭하고 점을 클릭하고 점을 클릭하면 다 그리셨다면은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점과 점 혹은 면과 면 사이를 잘라주는 툴입니다. 멀티컷이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어서 해볼까요? 점과 점. 나 하나만 그릴 건데 그러면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우클릭을 누르셔도 됩니다. 끝. 더 잊고 싶다. 그럼 계속 이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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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그러면 엔터 혹은 우클릭. 네. 이런 식으로 면을 잘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면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쉽죠? 멀티컷을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점을 꼭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선을 잡은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점에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점에 스냅이 먹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을 잡고 쭉 드래그해 보시면 딱 벌텍스에 스냅이 먹습니다.
선을 잡고 쭉 드래그. 네. 우클릭으로 맞추고. 꼭 점에 맞추지 않아도 그냥 선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네, 꼭 벌텍스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꼭지점에. 멀티컷은 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선에서 이렇게 점으로 맞추게 된다 했었죠? 쭉 잡고 드래그한 상태로 여기서 드래그 된 상태로 마우스 좌클릭을 지금 계속 클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또 스냅이 먹게 됩니다. 이 선분의 50%, 이 선분의 90%, 이 선분의 10%겠죠? 이 선분의 50%에서 또 이 선분을 클릭합니다. 네, 좌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스냅이 먹게 됩니다. 이 라인에서 80%만, 이 라인에서 10%만 하고 떼주면 됩니다. 우클릭. 그럼 이 선분의 50%, 이 선분의 10%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 멀티컷 툴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인서트 엣지 루프랑 비슷하죠? 사실 인서트 엣지 루프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멀티컷 툴에서 컨트롤 눌러볼까요? 이번엔 시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로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엣지를 루프에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루프를 그대로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시게 될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엣지를 자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Shift까지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스냅이 먹이게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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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비슷한 기능이 사실 메쉬 툴에 아까 우리가 배운 인서트 엣지 루프도 있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Relative Distance from Edge를 눌러볼까요? 그리고 인서트 엣지 루프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똑같죠? 멀티컷 툴이랑. 근데 멀티컷 툴이 더 편해요. 그냥. 그래서 멀티컷으로 그냥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제가 첫 수업 때 그 토폴로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토폴로지. 모든 면은 다 사각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트라이앵글이죠. 삼각형, 그리고 n곤. 사각형을 초과되는 면수, 5각, 6각, 7각.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멀티컷을 그릴 때 지금 여기는 다 사각형이죠. 이쪽 루프가 되는 곳은. 그래서 멀티컷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막 난도질했던 윗면을 보실까요? 지금 여기 몇각형이죠? 여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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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청 면이 더럽죠? 여기를 멀티컷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이 지금 잘리게 됩니다.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컴퓨터가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쭉 하다가 삼각형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멀티컷이 끊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플로우라고 해요. 어떤 흐름이라고 하죠. 흐름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삼각형을 만나게 되면 컴퓨터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됩니다.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티컷 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면을 다 사각형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모델링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메쉬에서 여러 개 배웠죠. 컴바인, 피러, 스무스, 에딧 메쉬에서도 뭐 에드 디비전, 베벨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기초적인 거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것들은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멀티컷 툴을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브 디비전 모델링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자, 잠시만요.
우리가 그냥 면으로만 모델링하는 것을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수업인가 저저번 수업인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선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넙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 모델링과 넙스 모델링이 합쳐진 모델링을 서브디비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야에서도 넙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넙스 모델링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선으로 하는 겁니다. 마치 펜툴로 그리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선으로 모델링해서 이 선을 뭐 면을 칠하고 면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를 넙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넙스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배웠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면체를 복사를 해서 뽑아주고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냅두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대로 냅두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아까 배운 멀티컷 툴 있죠? 컨트롤 시프트 X 컨트롤 누른 상태로 2등분, 2등분, 2등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모든 면이 다 2등분이 됐죠? 자, 선택 툴로 돌아오신 다음에 Q 이 친구를 세 번째 친구로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X 멀티컷 툴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2등분, 2등분, 2등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2등분씩 해주겠습니다. 또 2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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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분. 자,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 키 1번, 3번을 왔다 갔다 거려봐야 됩니다. 자, 우선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그냥 기본 모델링이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1번 모델링이기 때문입니다. 자, 3번을 눌러볼까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자, 3번을 눌러볼까요? 얘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정육면체 같기도 하고 뭔가 구호 같기도 하죠. 이 친구 3번 눌러볼까요? 네, 좀 더 스펙큐러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와이어 프레임을 꺼주겠습니다. 네, 갈수록 뭔가 정육면체가 되고 있죠. 이러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브 디비전 모델링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벌텍스가 몇 개 있을까요? 1개, 2개, 3개, 4개.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3번을 누르게 되면은 서브 디비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점과 점 사이를 꺾어지는 부분에서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곡선을 알아서 먹이게 됩니다. 여기가 꺾어지는 부분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 지우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 면을 2개로 나눴습니다. 벌텍스가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죠. 꺾어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럼 컴퓨터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곡선을 계산합니다. 여기 직선은 쭉 올라가고요. 꺾어지는 부분, 이쪽과 이쪽 벌텍스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꺾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겠죠.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면이 분할되지 않았었어요. 벌텍스가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었고 여기가 꺾어지는 부분이고 여기가 서포트해지는 부분이에요. 서포트. 그럼 이렇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요. 곡선이 더 완만하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브러쉬.
2등분을 하고 또 2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정말 퀄리티 있는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모르시면은 정말 옛날 게임 그래픽 있죠? 3D 그래픽 그런 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서포트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이쪽과 이쪽. 꺾어지는 부분은 여기죠. 벌텍스는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자,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꺾여지게 되겠죠. 쭉 올라지다가 꺾어지는 부분에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쭉 나가겠죠.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점과 점 사이가 좁아질수록 꺾어지는 부위가 좁아집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1번 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죠? 점과 점 사이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분할이 안 돼 있죠? 1개, 2개, 3개. 3번을 눌러볼까요? 네. 왜 이렇게 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점과 점과 점. 그럼 이렇게 이어지겠죠? 원만하게. 근데 사실 점과 점과 점이 또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점과 점과 점 이렇게 돼 있고 정육면체죠? 면이 6개죠? 그럼 위쪽에도 있어요. 점과 점과 점 둥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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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둥글고 다 둥글으니까 서브 디비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둥그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번에 이쪽으로 볼까요? 아까 우리가 그대로 설명한 개념 그대로입니다. 점과 점 그리고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여기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꺾어질 거고 사실 여기도 쭉 가다가 꺾어질 거고 여기도 가다가 꺾어질 거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겠죠. 여기도 가다가 꺾어질 거고 꺾어질 거고 그럼 뭔가 둥글둥글 하면서도 정육면체 같은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3번 누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꺾어지고 꺾어지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서브 디비전 모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쪽도 볼까요? 여기서 꺾어지겠죠. 꺾어지는 부분이니까 쭉 가다가 여기서 꺾어질 거고 여기서 꺾어질 거고 여기서 꺾어질 거고 가다가 꺾어질 거고 3번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제가 나름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아셔야지 우리가 각진 모델링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곳에 부드러운 우리가 스페큘러 체크라고 제가 OT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페큘러 체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1번, 3번, 1번, 3번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와이어 모습만 보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꺾어질 거니까 이 정도 생기겠지? 라고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드 서페이스 이렇게 좀 고퀄리티로 된 모델링을 보시잖아요. 뭐 하나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엣지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엣지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포트 엣지예요. 이런 거죠. 서포트 엣지들.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좀 고퀄리티로 된 모델링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지는 부분에 엣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지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엣지 부분에 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완만한데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갈수록 엣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대부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지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칼같이 각진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 있는 각도처럼 우리가 이제 일부 면만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베벨을 배웠을 거예요. 베벨. 만약에 여기
양쪽 세로로 된 사이즈는 각지게 하고 싶고 위쪽만 부드럽게 하고 싶다. 둘, 셋, 네 개를 체크를 해주고요. 에딧 메시에서 우리가 베벨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단축키로 씁시다. 컨트롤 B. 베벨에서도 다양한 속성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세그먼트를 눌려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랙션. 프랙션을 이용해서 우리 너무 예민하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면을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어요. 혹은 컨트롤 B. 챔퍼가 있죠? 밑에 챔퍼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3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시 1번 챔퍼를 오프를 해보고 프랙션을 줄여볼게요. 그럼 지금 아래쪽 면만 선택이 안 되어 있고 위쪽 면만 지금 면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3번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선택해서 베벨을 주게 되면은 일부 면만 부드럽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이걸 여쭤보신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멀티커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만 각지게 하고 싶다. 우리가 아까 멀티커트로 배웠죠? 컨트롤 누르고 서포트 엣지를 최대한 각지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붙여서 표현할수록 면은 각지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3번을 눌러볼까요? 3번. 아시겠나요? 혹시? 1번. 계산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여기는 부드럽고 여기는 각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좀 기이한 모양의 모델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컷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도 각지게 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X 멀티컷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최대한 좁게. 이 개념은 지금 한 번 배워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쳐서 다른 사람들이 모델링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했구나. 그래서 지금 엣지를 이렇게 추가가 됐구나 하신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많이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엣지를 추가하면은 서포트 엣지가 여기니까 여기가 날카롭게 되겠지. 대충 그려집니다. 그냥 대충 봐도. 서포트 3번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면이 딸려와요. 이렇게 이쪽으로 1번 3번 1번 3번. 그래서 더 이상 못 달려가게 막는 서포트 엣지를 또 하나 추가를 해주면은 1번 3번 더 날카롭게 표현이 됩니다. 이 개념은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더블 엣지, 트리플 엣지, 퀀터풀, 퀸트풀 뭐 이런 엣지가 있습니다. 지금 엣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캡처를 우선 해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여기는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해주면 곡선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꺾이고 조금 더 각지게 꺾이고 여기서 더 각지게 꺾이고.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한 번 듣고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자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론만 들어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간단한 시계나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해볼 거예요. 거기서 엣지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0분 쉬고 오세요.